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많.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공포감으로 출발을 했죠. 공포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반등으로 잘 마감 짓고 오늘 결국은 여러분들께 장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도 시황부터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캔들 교육 들어가고 있죠. 캔들 교육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종목군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경협주들, 특히 철도 관련주들과 시멘트주들 일부에서 캔들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여러분들께 오늘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교육과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까지요. 전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자료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첨삭지도가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 진행해드리고요. 10시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1시간 동안 무료 첨삭지도가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도 또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시황 제대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잠 못 이루시고 또 아침에 봤더니 미국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시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편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또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익 부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하루였죠. 이러한 모든 부분은 시황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이 시황도 어찌됐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셨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나요? 똑같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재확대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일 날 장 마감하고 그날은 미국과 유럽이 반등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와, 잘 마감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5일 날 우리나라 휴장하고 있는데 일본 쪽이 막 1% 이상 하락이 나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끝나고 나더니 유럽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미국장이 오픈되고 미국장이 급락세를 막 연출하다가 유럽까지도 전이가 돼버렸죠. 미국의 급락세에 연동이 됐다가. 결론적으로는 유럽은 그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급락으로 마감이 되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마감되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희한하게 또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까지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보실 겁니다.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재확대됐다, 재점화됐다.
미국 쪽에서는 터키 쪽에 관세를 더 강하게 부과를 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터키의 화폐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또 터키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온화하게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협상을 안 한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불과 지난 주말에 우리 대화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났다. 이 충격의 요인은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 이에 대해서 안전자산의 선호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터키의 국채가 하락을 하게 되면 터키의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터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아무래도 유럽의 은행권이 되겠죠. 그쪽에서의 손실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은 글로벌 은행권 전체적으로 전이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말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2015년도에 뭘 겪었어요? 2015년도 기억 잘 안 나시죠? 5월, 6월 그리고 최장범위 7월, 8월, 9월 넘어가게 됐습니다만 그리스 문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 문제 터졌을 때 유럽이 폭락을 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유럽이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고 미국이 급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랠리 나왔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머징 마켓이 문제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문제 때도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갔다기보다는 대처할 능력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도 2016년도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스페인과 이태리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정정 불안이 있었죠.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했어요? 글로벌 시장이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진행돼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에이 무슨 소리야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안전자산으로의 회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띈다?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안전자산으로 회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화폐 기준에서는 뭡니까? 엔화로 집중됩니다. 엔화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미국의 달러와 인덱스, 달러를 지수화 해놓은 것이 뭐예요? 6개 통화 대비해서의 지수로 했죠. 그래 뭐가 들어갑니까?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스웨덴 화폐.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걸 GDP 비중으로 해서 달러를 인덱스화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잠시 달러가 강세를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 터키 때문에 유로화가 잠시 주춤거리고 잠시 약세를 띠는 그 흐름에서 달러가 일부 강세를 띈 거죠. 엔화 대비해서는 멀쩡해요.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하면 엔화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시장이 빠졌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주장하는 말은 뭐냐. 맨 밑에도 써놨어요.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첨삭지도를 받으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 더 자세히 더 많이 말씀드려요.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상에 첨삭지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해드리는 그 첨삭지도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오늘 이렇게 방송에 안 갖고 나와도 미리 아시고 오늘 대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 S&P 500 지수, 아시아 증시 상당 폭의 낙폭 축소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결과론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뭘 배워요? 캔들 배우죠.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래량이 있습니까? 이평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기초인 캔들만 넣어놨습니다. 예? 그럼 캔들에서 요즘 4대 천왕 캔들 배운다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뜨시자마자 이거 망치형이 떴네? 해머형이 떴네? 해머형이 떴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전형 캔들, 별 3개짜리 캔들 중에 4개의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캔들 하나 가지고도 가장 강력한, 그죠? 꼬리 달고 눌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종가가 여기였는데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막 깨고 내려가는 거야. 너 왜 빠져? 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 뉴스 내용이나 새벽에는 터키 문제라고 그랬죠. 윤정두는 터키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터키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막 미끄러져. 그리고 나서 음봉이 여기까지 형성된 거죠. 그 음봉이 저가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쫙
막 끌어올려진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그 다음날은 여기가 종가죠. 캔들을 보실 때 양봉, 음봉, 그냥 양봉, 음봉 이거 아니에요. 시가와 종가가 어딘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종가가 여기고 여기가 또 종가예요. 요 정도 범위 빡 움직인 거예요. 요 정도 범위. 요만큼의 범위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라면은 평상시에 이따만한 캔들 어떻게 할 거야? 이따만한 캔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더 크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아침 눈 뜨고 일어나셨더니 난리 났어. 폭락했어. 폭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만큼 빠졌던 걸 빡 들어올린 거야. 그럼 오늘 국내 증시가 개파락이 나오고 밀려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가 밀려 떨어진 거죠. 그럼 대형주 규제는 밀린 거죠. 그 중에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 시장의 영향으로 거래량 없이 밀리는 종목, 그런 종목을 오늘 편입하셨으면 뭐 전부 룰루랄라 수익.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우와 오늘 같은 날도 있네 하고 교육받으신 효과를 가지고 가셔야죠. 다우지수 얼마나 빠졌어요?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이렇게 꼬리 길게 달고 꼬리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S&P 500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S&P 500 지수. 꼬리 절반 이상 굉장히 길게 달아놨죠? 그러면 어제 종가가 여기고 그리고 오늘 아침 종가가 여기에요. 그럼 요만한 캔들 크기. 요거보다 작네, 그러면. 얘보다 더 작아, 캔들 크기가. 시가와 종가를 하면은. 아니,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어요? 아니, 터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이러한 캔들보다 커, 지금 이게? 그리고 꼬리가 어떻게 됐어요? 막 달고 올라와서 반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닥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꼬리를 달고 돌리면 이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딱 생기면 교수형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하락 반전. 바닥에서 이렇게 뜨면 와 이거는 탄력 반전이겠네. 오늘 개장 이전에 국내 증시 개장 이전에 미국 선물이 보합이었어요. 응?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개장된 이후에 아시아 증시가 밀려 떨어지는데도 방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서 10시 반에 중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별 움직이지도 않고 낙폭 한 1%대 하락했다가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이 2% 가까이 밀려있던 일본이 그냥 약보합으로 확 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따라 돌려지고 대만도 막 따라 올라오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에요. 터키의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 부각시킨 뉴스는 없을걸요. 오늘 장중 내내 난리가 났었을걸요. 이 낙폭 줄이기 전에 10시 반 이전에 10시 반 이전에 경제TV 케이블 방송 다 돌려갖고 보시면은 아이고 터키 아이고 난리 났네. 그런 걸 왜 듣고 계세요? 맞지도 않는 내용을. 그냥 시중에 떠돌고 있는 뉴스 보고 그냥 갖고 나와서 그럼 뉴스 보시는 게 낫죠. 그 아까운 시간에. 이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흐름이 돌려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라도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도 악을 쓰고 터키 문제 설명드렸죠. 그때 제대로 들으셨다면 두 번 다시 터키 문제 우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터키 문제가 아니랬는데 윤정두가 그럼 뭐지? 그럼 이런 거. 참석지도 받으신 분들께는 다 이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중국의 대표 IT 기업 텐센트가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예상치를 하회한 10년 만에. 그렇게 해서 2015년 수준의 실적으로 딱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건 아닙니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비디오 또 스트리밍 게임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 반도체 칩수에 대해서 위축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 요겁니다, 사실은. 요 내용.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급락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아니에요. 평상시 대비 또 엄청난 변동성은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욕구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전이가 되죠. 그러면 S&P 500 지수, S&P 500개 우량 종목을 바탕으로 한 지수, S&P 500 지수의 27% 수준이 IT입니다. 근데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IT가 대부분이 다 조정을 받은 거예요. 뭐 폭락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비슷한 조정. 왜? 시장이 무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3%, 5% 이렇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1%대 하라고 말하면 됐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 미만으로 다 돌려놓고 1% 초반으로 다 돌려놓고 끝났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이거예요. 이거 나스닥 지수가 아까 다우나 S&P 500 지수 설명드렸죠. 근데 다우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에요. 주가 평균 방식.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업종 대표주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기술주에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제일 덜 빠졌고, 그리고 S&P 500 지수의 IT 비중은 27%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좀 덜 빠졌고, 그 다음에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종가죠, 어제. 그리고 오늘 종가 얼마? 여기잖아요. 예? 그래도 이 변동성도 사상 최대치 랠리를 진행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아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 우리나라 지수가 40포인트 빠질 만큼의 그런 뭐 어떤 터키 문제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하루 만에 터키 문제 없어졌고 다 돌려버리나, 그러면? 일본 어떻게 플러스까지 나버려?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텐센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텐센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쏠려버렸으면 그럼 중국 증시가 또 오늘 개장하면서 급락이 나와야죠. 근데 1%대 등락 나오다가 약보합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일본 증시 쭉쭉쭉.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브릭스 시장을 놓고 본다는 거는 사실은 좀 슬픈 건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어때요? 네? 여기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30개 종목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게 나스닥, 그게 S&P 500 지수, 그게 다우. 근데 미국 증시가 어때요? 지금 사상 최대치 랠리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결론적으로 오늘 일본 어때요? 시가가 여기에 개파라.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거야, 이런 날은.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공포 분위기 때문에 밀렸네. 야, 돌리겠구나. 미국 선물도 추가적인 하락도 없구나. 내용이 터키가 아닌 텐센트구나. 그러니까 기술주만 조정을 받았구나. 오케이. 예? 종가가 여기, 종가가 여기. 요만한 캔들이야. 이게 뭐? 예? 이런 음봉하고 비교했을 때. 대만은 어때요, 대만? 마찬가지죠? 꼴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뤄. 시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렵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오늘 테마주. 경협주 본다 그랬죠. 경협주 또 봐야 되니까 요만큼에서 전체 시황은 마무리를 칠 겁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요. 이 시황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내일부터 또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10시부터 11시에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한 첨삭지도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 내용들, 뒷부분에 교육자료 쭉 나오겠죠? 그 자료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오늘 망치형 떴는데, 예? 일반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돌려놓는다는 건 하방에 대한 인식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일정 범위 수반이 됐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돌림 현상이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일봉으로만 보여드리지만 내일 주봉이요, 글로벌 증시 다 이쁠 겁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0.6% 이상,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 0.4% 이상 강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 반등하고 있죠. 아시아 다 돌려놓고 끝났죠. 뭐가 무섭습니까? 첨삭지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업종별로의 흐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경협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사실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테마가 제한적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바이오가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이 예전에 15만 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땐 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처럼 시가총액 40조 이상 넘겨놓는다? 그것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내지는 시장 수익률에 좀 못 미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전히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계속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그랬어요. 다만 시가총액이 몇몇 종목을 빼고 나면 시가총액이 택이 없어요. 특히 철도주에서는 두 종목 빼고 나면 시가총액 300억짜리 올려놔서 2천억. 그리고 다 올려놔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1,500억. 싸니까 더 가겠다. 그게 아니라 환급성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교육용으로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맥점을 잡아드리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IT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만 오늘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더 빠졌어요. 이게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좀 더 빠지면서 그래요. 나머지 대형 IT는 뭐 SK하이닉스, LG전자, 또 삼성 SDI, 삼성전기 이쪽은 그나마 제한적으로 하방경성을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 어때요? 업종 대표주들 오히려 이번 시장 저점 낮추는데 다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회귀가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어땠어요? IT 장비 부품 업체들 중에 일정 범위의 종목군들이 강력한 반등 탄력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뭐 전기차 이런 쪽에 실적도 일부 되고요.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줬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런 쪽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워낙 뭐 바이오주들 한테포 지나가고 나서 경협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경협주 오늘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협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들어서 뭐 1차, 2차 때 다 필요 없고 그러면 3차 이후에, 3차, 4차 정상회담 이후에 또 그 이전에 2월 10일부터입니다, 정확히. 2월 10일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철도주들 또 경협주들이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이 부분은 4월 말부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GS건설이나 이렇게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기술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때 공략 그리고 이럴 때 쉬어가고 그죠?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쉬어간다. 이럴 때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중요한 맥점에서만 4번에서 5번만 공략한다. 다 성공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런 자리에서만 재편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방송에 재차 오픈해드린 게 이때. 건설주의 기준에서. 그러고 나서 철도주를 꼭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현대 로템 같은 거. 그나마도 시가총액 2조를 넘기니까.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7월 24일부터 재차 이런 라인에서 다시 보실 수 있다. 그 앞전에는 공략할 공간만 하고 안 할 때에서는 쉬는 거예요. 예? 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광복절에 축사를 통해서 재료 내용이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 나오면서 3만 원대 위쪽의 흐름이 있었죠. 근데 오늘 경협주에 대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일봉으로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빵 떨어져서 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용으로 갖고 나온 겁니다. 일단은 이 자료는 화요일까지의 차트예요. 화요일까지 일봉 차트. 오늘은 다 여기 이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뭐예요?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의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탄력이 느슨해졌어요. 예? 좀 바뀌었어. 그전에는 부산산업이 뭐 대장주다. 시가총액 300억짜리 2,500억 만들어놓고 대장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얘가 가장 탄력적이다 했는데 그게 푸른기술이라든가 예? 에코마이스터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또 대아티아이 이런 쪽으로 옮겨갔는데 오늘의 기준은 가장 상승이 큰 게 현대 로템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요 위치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또 푸른기술입니다.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고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략도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와 푸른 기술 좋습니다. 테마주 끝내. 이 자체는 말장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시가총액 700억. 700억짜리 방송에서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여기서부터 다 뭐 저평가입니다 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수익 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좀 매매가 좋으신 분들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걸 뭐 막연하게 붙들고 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움직임 탄력이 굉장히 셌죠. 갭상승 이후에 대신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음봉으로. 그러면 푸른 기술이라든가 또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보여드렸었던 에코마이스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첨삭지도 때 이걸 다 보여드릴 텐데 오늘의 차트는 어떻게 됐다고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야, 이평선을 봐야 되니? 아니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추세 전환이야? 근데 윤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 강도가 굉장히 또 셌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큰 변수가 없다면. 바로 그래서 준비한 게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 화면이 주봉.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장악형이에요. 네? 4대 천왕 패턴에서 오늘 배울 게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인데 상승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주봉 기준의 상승 장악형이 떴는데 그 장악형의 확인형 기준까지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만 일정 범위 수반이 되어 준다면 이번 주 4거래일 뿐이 없는데도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어요. 저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 잡을 때 현대 로템의 거래량을 놓고 보십시오. 정고점을 조금씩 넘겨주는지를 보십시오. 그 말씀 드렸는데 주봉상에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캔들 패턴상으로는. 그리고 대아티아이가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현대로템이 2조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나마도 대아티아이가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어요. 그나마도 올라와서 저 바닥일 때는 형편없죠. 예? 그 사이에 뭐 펀드멘탈 바뀐 건 없어요. 기술적으로 철저히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장악형 이후의 추세의 흐름입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4대 천왕 캔들 패턴은 배우고 있는데 전제 조건 배우고 있죠. 전제 조건. 어디서 발생돼야 되나? 지금 필살기로 넘어가야만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을 알려드려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이 종목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첨삭지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황과 경협주에 대한 이 종목군들 4종목이에요. 대아티아이하고 시멘트주 2종목 본다 그랬죠? 시멘트주도 똑같이 장악형이 떴단 말이에요. 장악형이 뜨고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일단 요 장악형이 뜰 때 일부 실려 있고 그리고 4거래임에도 불구하고 5MA, 20MA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부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살아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살아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첨삭지도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변동이 클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낭패를 볼 수가 있고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하락장악형 틀 때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첨삭지도 때 보다 자세히 보강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거 뭐야 방송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좀 이따 또 들어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장악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교육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악형 교육 받으실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좀 모자르다 하시면 첨삭지도 들어오셔서 이 경협주까지 꼭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마주는요. 펀드멘탈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방송 끝나고 첨삭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교육 들어갑니다. 4대 천왕 패턴 가운데서 두 가지 패턴 배우셨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패턴, 장학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배우셨던 망치형, 우산형과 잉태형에 대해서 복습 간단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장학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캔들의 4대 천왕 패턴, 거기에 반전형 캔들, 별 3개라고 돼 있죠.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별이 1개짜리가 있고요.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이건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300년의 역사를 띈 캔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렇게 별 하나, 둘, 3개로 정해놓은 겁니다. 별 3개짜리 캔들은 총 7개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전형을, 하락하다가 돌리는 반전,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 반전, 이러한 반전형의 기준의 캔들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형이라는 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흑산병형, 별 3개짜리입니다만 그냥 한번 간단하게 교육만 해드리고 넘어간 거고요. 애기제비 감추기형, 전서구형도 그냥 한 번씩만 말씀만 드린 겁니다. 지금 4가지 패턴이 이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우산형, 그죠? 이렇게 합쳐서 잉태형인데 잉태형은 2개 가지고 잉태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잉태 확인형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장학형은 캔들 2개 갖고도 됩니다. 거기에 확인형까지 캔들이 3개면 더더욱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거기에 샛별형과 석별형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가지. 왼쪽은 상승 반전, 오른쪽은 하락 반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승 반전형 패턴의 그림, 그냥 눈으로 한번 눈도장만 찍어주세요. 눈도장만. 오른쪽에 빨간색 양봉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샛별형, 샛별 십자형도 오른쪽에 빨간색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에서 하락급부 기준에서는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산형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뜨면 망치형, 해머형, 그리고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인맨. 자, 하락 반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다 캔들 파란색이 있어요. 그죠? 하락 반전입니다. 올라가다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교수형과 망치형은 색깔에 상관없이 위치만 본다. 그럼 먼저 처음에 배운 것이 어떤 거였어요? 교수형 배웠죠? 교수형과 망치형, 우산형을 배웠습니다. 우산형을 배웠는데 많아요. 그 해머형 뜨고 나서 탄력을 받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 데서나 뜨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에 기준점을 잡아드렸죠. 정형화해 놓은 거. 이거 누가 정형화해 놨다 그러지? 정형화해 놓은 게 윤정두가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이 정형화된 거는. 그냥 인터넷상에 이 정도 내용은 일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필살기는 아예 없어요. 필살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하고 손절은 어디서 하고 재편이 어디서 하고 그게 정형화된 게 없죠. 그걸 윤정두가 다 정형화해놨어요. 윤정두가 뭔데? 주식 30년 했잖아. 30년 해가지고 30년 된 증권 카드를 보여드리고 다니잖아요. 책 10권 냈잖아.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잖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케이블 TV, 경제 TV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하고 있잖아요. 그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있고, 대학 교육 강의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형화한 내용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망치형이 됐든 장학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떠야, 어떻게 떠야 그게 신뢰도가 높은지. 아무 데서나 뭐 망치가, 캔들이 이렇게 쭉 캔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중간 아무 데서나 뭐 망치가 하나씩 떴다고 그게 뭐 좋은 거. 이 전제 조건, 자료 어떻게 돼?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이 자료 다운로드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습은 이미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 방송 보시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망치형 뜨고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할 구간 기술적으로 이 정도? 근데 패턴상으로 캔들 패턴상으로 하락 반전이니까 반전이 되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는 어디도 안 떠요. 그러고 나서 10배 올라버려요. 10배. 그러니까 소형주든 대형주든 정확합니다. 캔들 패턴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접근했잖아요. 여기서. 접근하자마자 올라오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배랑 뜰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개파락 끝. 그러고 나서 캔들 패턴 또 떠버려요. 여기서. 예? 이게 요 모습입니다. 요게. 예? 망청 여기 또 뜨죠. 망청. 37만 5천 원이 이게.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망청 뜨고 단기 수익 석배령 떠서 전량 차익 실현. 이게 50만 원대. 캔들만 잘 이해를 하시더라도 대박입니다. 대박. 이게 지금 마지막 자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37만 5천 원. 예? 종가는 37만 5천 원이 안 됐어요. 이 꼬리가 조금 짧아요. 절반이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흐름에서 공략하고 그러고 나서 단기 30%.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깨졌던 뭐가 어떻게 될까? 밀려 내려오죠.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예?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셔야 녹화방송 보실 때 대처하시기가 편하겠죠. 교육이. 이 보시면은 교수용도 생성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시면은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교수용 뜨죠. 그거 아주 옛날 거고 나 이 종목 잘 몰라. 감흥이 없어. 그러면 셀트리온도 국민주죠. 예?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갖고 있어. 이거 방송에서 5월 9일 날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또 장학형 있어요. 이거. 여기서 왜 교수용을 윤정도 교육 못 받았다고? 아시아경제TV에서 2015년도에도 똑같은 교육 해드렸어요. 그때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오세요. 첨삭지도 오셨으면은 이때 왜 못 파냐고 교수용이 떴는데 4대 1,000원이 떴는데 예? 그럼 저때 팔았으면 저 얼마냐면 36만 원, 38만 원, 34만 원 다 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 또 장학형 뜨죠. 오늘 뭐 배운다 그랬어요? 장학형 배운다 그랬어요. 장학형 뜨고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또 보세요. 너무 쉬워. 이거를 윤정도는 바이오 싫어하니까 바이오를 왜 싫어해? 신라전 2만 원부터 다 공개적으로 교육시켜드리고 15만 원까지. 예? 그러고 나서 또 밀릴 때 또 들어가서 1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거들떠도 안 보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잡아드리는. 근데 엄하게 다른 데 가서 그냥 무조건 바이오 100만 원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쪽에 그냥 엉켜 계시지 마세요.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예? 채널 딴 데 돌리시지 마시고 교육 제대로 받으십시오. 교수용 분명히 떴습니다. 예? 자, 잉태형입니다. 잉태형, 하락 잉태 확인형까지. 잉태형은 별이 2개예요. 확인형이 떠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때요? 쭉 올라갔죠? 여기서 못 떠요, 사실. 잉태형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리고 잉태 확인형 딱 뜨죠? 여기서 손절인 거예요. 차익 실현. 손절이 아니지. 여기서 나서서 수익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끝냈어야죠. 그리고 매수 사인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면 되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놓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만 53%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승 잉태형이죠. 상승 반전입니다. 상승 반전의 상승 잉태형도 요 내용들. 요거 없다 그랬죠? 어디 시중에? 이거 없어요. 윤정도가 정리해 놓은 거 무료로 드릴 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첨삭지도 때 꼭 받아가십시오. 예?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삼성전기 이때 얼마나 땡큐합니까? 예? 9만 원까지 이탈됐다가 그리고 나서 3월 5일 날 치고 올려서 1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1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편입이 잉태형에 잉태 확인형까지 편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16만 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게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예? 여기에서부터 잉태형 떠야 안 떠요? 잉태 확인형 뜨죠? 여기에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52.29%입니다. 52.29%. 말이 52%지 시가총액이 얼만데. 근데 그것이 그냥 캔들만 다 설명드릴까요? 아니죠. 첨삭지도 때는 이렇게 누적 수급 이런 부분까지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나머지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해드리죠. 첨삭지도 꼭 참여하십시오. 네? 오늘은 장학형을 배웁니다. 장학형. 요게 장학형이죠. 이게 장학형인데 잘 보세요. 잘.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장학형이라는 거. 상승 장학형이죠. 그럼 상승 반전된다는 얘기야. 오늘이야 오늘 딱. 오늘 종목들 보면 다 이래 다. 윤정도 얘기한 것처럼 터키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터키 문제 때문에 밀려 떨어져?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텐센트야?
기술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기술주가 랠리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크게 훼손된 게 아니야? 야, 오늘 자신감 가지고 가도 되겠구나. 교육을 통해서 난 시황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죠. 오늘 교육 맨 끝자락에 이런 종목군들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밀려 내려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어때요? 2월달에 저점 땅 깨고 내려왔던 부분이 2380포인트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22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계속 저점을 깼는데 6월 이후에 깼죠. 예? 계속 내려와. 좀 반등 나올 것 같으면 내려와. 7월 달에 좀 반등 나오는 것 같으면 또 내려와. 그러더니 시가와 종가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니까. 캔들 나오면 아유 뭐 캔들 쉬운데 음봉이네 양봉이네 이거 하지 말고 시가가 어디냐고. 시가. 종가가 어디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어디? 시가가 여기야. 생각해보세요. 오늘 시장 40포인트까지 빠져. 예? 개장 초부터 그냥 막 깨져 내려가. 개파락이 나와서 내 종가가 종가가 여긴데, 그죠? 저도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종가가 여긴데, 종가가 여긴데 시가가 이만큼 개파락이 그냥. 근데 그 힘이 밑에서부터 막 잡아안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데 얘를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그냥 감싸 안아버려요. 그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얘 다 감싸 안았으면 얘 앞전도 거의 뭐 일부 감싸 안고 돌리고 있겠죠. 엄청난 힘이죠. 이게 반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별이 3개라니까. 캔들 패턴에 망치, 예? 이 우산형이 별 3개, 1개짜리 캔들에서. 캔들 2개짜리로 별 3개짜리는 장학형뿐이 없어요. 물론 전서구형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4대 천왕이 안 늦어. 이렇게 되면은 이걸 찾기도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개파락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오늘 그냥 막 밑으로 막 깨져서 시작해. 예? 그러더니 빠바바바방 하고 돌려. 우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우와! 응? 이렇게 해서 감싸는 이 힘이 평상시에 이거 어떻게 찾아보겠냐고, 이거를. 내려오다가. 예? 3에서 5거래일 이상. 요즘 변동성이 크니까. 예? 기존에는 뭐 5에서 10거래일 이상.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그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2거래일 캔들이 저점을 인식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3거래일의 캔들. 그러니까 이 2거래일의 캔들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점이 이렇게 2개잖아요. 지금 색깔을 잘 안 바꾸고 할게 시간 없으니까. 요 파란색이라고 치고 음봉이라고 치고 얘 양봉이잖아요. 그럼 이게 2번째 거래일이죠. 2번째 거래일이 저점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저점 인식이 잡혀. 예? 내려오다가 뭐 맨날 깨지면 반등 나오는 거 우습지도 않지. 맨날 깨져 내려오다가 횡보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점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혀. 근데 어찌됐건 2번째 거래일에 시가가 저점을 형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중 저가도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음봉으로. 그러고 나서 이걸 잡아 돌린단 말이에요. 1거래일의 캔들은 그냥 그냥 다 잡아갖고 돌려버린다. 힘이 얼마나 센 거냐고 이게. 그리고 확인형은 여기서 하나 더 떠버려. 우와. 그럼 이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아모레퍼시픽. 와. 감흥이 안 오죠. 월봉이고 너무 옛날 거라. 주봉도 똑같아요. 일봉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시아경제TV에서 보여드린 게 이때예요. 이때 교육용으로. 뭐 화장품 주어서 더 간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부터 시가총액 12조 가까이 하던 아모레퍼시픽이 5개월, 6개월 만에 더블이 나버려요. 100% 가까이 상승해버립니다. 아모레 G가 한 6, 7조 했죠. 시가총액이. 그냥 장학형 뜨고 일봉으로는 막 계속 매수해냐. 캔들 하나만 가지고. 너무 멀다고요? 그럼 최근 거 뭐가 있을까? 셀트리온. 조금 전에 장학형이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서 왜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여기서 중간에 뭐 어떤 뭐 매수해 있는 거 중간중간 잠깐 있는데 거래량이 없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 땅 터지면서 이게 뭐예요? 실적 나온 날이에요. 실적 나온 날. 잊어먹지도 않아, 이 정도는. 실적 나온 날. 거래량 일부 있어요. 다만 앞전 거래량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하자.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되고 띵. 32.91%가 작아요. 시가총액이 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3위에 얘가. 3위에 가치가 있는지는 저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3위예요. 3위짜리. 여기서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던 종목이 32.91%. 이럴 때 3대잖아. 맨 방송하면서 여기서 왜 못 팔았어요 했잖아. 만약에 또 사고 싶었으면 이런데 잠깐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안 됐단 말이야. 그 당시 기준에. 결론적으로 땅 거래량 터지는 그런 시점에서만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와닿지 않아요? 그럼 다시 볼까요? 이건 뭐예요? 호텔신라네? 예? 호텔신라. 장학 확인형까지 월봉 딱 떴고 갭까지 나왔다고. 별 3개입니다. 우와! 12%가 우스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예?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 내용. 근데 이게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 9천억 이상을 매수해요. 9천억 이상. 그렇게 하면서 1204만 주. 얘가 주식수가 3,900만 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0.68%.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NC소프트 설명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9% 올라갈 때. NC소프트 주식수 2,190만 주. 삼성전자 64억 주. 예? 그리고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 그 주식수가 중요한 게 몇 주를 샀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몇 주를 샀느냐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그냥 2천만 주씩도 내다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하고 평균 단가도 인식하고 중간에 기술적인 분석 다 복합적으로 펀더멘탈을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끌고 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장학형 떴을 때는 가장 좋은데 이때는 미처 못 봤다. 그럼 우리 방송에 오픈해드린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 캔들 크기가 요만할 때란 말이에요. 요만할 때. 10만 원 정도 수준.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이게 치고 올라간 게 얼마야? 13만 2천. 30%를 넘게 올랐다. 작습니까? 이 무거운 종목에서? 이게 바로 장학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살기에는 이제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이러한 부분들만 필살기에서 배우시면 돼요. 이제는 기초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초 과정. 아시겠죠? 자, 하락 장학형입니다. 하락 장학형 똑같겠죠? 예? 올라가다가 양봉이 하나 떴어요. 근데 갭 상승이 딱 나왔어. 근데 이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더니 이 양봉을 다 감싸 안고 파란색 음봉으로 덮어버려요. 와. 경협주가 오늘 갭 상승 나오고 음봉인데 이 공간 갭을 대부분이 다 지키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 전 거래일의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 거래일의 캔들을 이렇게 해서 감싸 안고 끌고 내려버린다? 지금 갭 상승이잖아요. 이 갭이 인식이 돼야 돼요. 갭이. 응? 아시겠어요? 오늘 경협주가 갭 상승이 어쨌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밀려 떨어져 음봉, 똑같은 음봉인데 요 갭을 유지를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악하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또 패턴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장악하고 내려갔다는 건 얼마나 하락에 대한 압박이 심하겠어요. 나는 어느 가격에서든 차익 실현 할래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하락 반진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전은 뭐 이렇게 하나, 셀트리온, 월봉, 응? 교수형입니다. 사실은 교수형도 월봉이 뜨고 장악형 뜨고 그럼 장악형 뜨는 순간부터 매도인 거예요.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 오늘은요 그렇게 해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일봉입니다. 일봉. 개파락 나오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더 막 40포인트까지 깨져 내려가는데도 으악 하고 얘를 다 감싸놨어. 얘도 감싸놔. 얘까지 감싸놔. 예? 이렇게 강력하게 돌려버려요. 지금 이 장에. 7월 이후에 시장이 깨지거나 말거나 하방 양상을 완벽하게 잡습니다. 실적 충분하죠. 이 종목. 또 두 번째 이 종목. 우와 여기도 예? 오늘 저점 인식 다 잡고 그냥 여기까지 다 감싸 안고 놀려버려. 오늘 같은 장에 여러분들 공포감 가질 때 그냥 이게 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 인식 확실히 잡은 거고 아 오늘 같은 장에서 밀려? 땡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막 싹. 세 번째 마찬가지. 비슷비슷하죠 다. 다 그 힘의 강도인 거예요. 다 그 힘의 강도. 예? 망치 뜨고 돌릴 만한 시점에 시장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 싹 다 감싸 안아버리잖아요. 네 번째 마찬가지죠. 감싸 안아버리죠. 이 힘. 더 깨져 내려갈 것 같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감싸 안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하고 또 틀리죠? 예? 또 틀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망치를 하나 갖고 났어요. 장악은 아니고 망치. 아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들어올리는. 그럼 왜 종목명을 안 가르쳐주니?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뭐 종목, 예?
ALS 지금 종목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첨삭지도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다 오픈해드려요. 교육을 통해서 얘는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듣고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종목 쭉 깔아놓고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그 중에 한두 종목 맞으면 맞았네. 유료 가입하죠. 이러면 되겠어요? 교육 프로입니다. 끝까지 교육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PC와 모바일로 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가지고요. 오늘 못다한 방송 내용 첨삭지도 받으시고 오늘 자료도 다 가져가셔서 내일은 꼭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의 윤정도였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무역 분쟁 이외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한국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흐름을 덜 타면서 꾸준히 사랑받는 업계의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선별해주신 종목들마다 결과가 무척 좋았는데요. 오늘은 매수 직후 바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신라젠이라는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에 이르는 항암제 시장에서 3세대 항암제라 불리는 면역 항암제 개발에 성공하여 글로벌 임상을 시작했고 8천억대 주가가 15만 원을 돌파하며 무려 1,500%가 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고요. 다음 보시는 HLB라는 종목 역시 부작용을 현저히 낮춘 표적 항암 신약 아파티닙 개발에 성공하여 글로벌 임상에 돌입하면서 1만 원대 주가가 15만 원까지 급등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을 독식할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임상 재료가 임박한 종목들은 재료 노출과 동시에 수백 %짜리 수직 급등을 쏘아올리곤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수십조 블록버스터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임상 이상 막바지에 돌입했음에도 주가는 단돈 몇천 원대 철저히 숨겨져 있던 바이오 종목을 긴급 제시합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지난 수십 년간 로슈, 길리어드 등 전 세계 내노라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수백 번의 신약 개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불치병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름조차 생소한 대한민국의 이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전 세계가 그토록 탐내는 독보적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무려 1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약은 이 불치병의 생존율을 무려 8배나 늘려주는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면서 현재 글로벌 임상 이상 막바지에 돌입했는데요. 워낙 독보적인 신약이다 보니 전 세계 50개국 특허를 단번에 획득하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과 천문학적인 기술 이전료까지 일부 언론사를 통해 언급될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니까요. 재료 터지기 전인 지금 이 종목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네, 오늘 종목 수십조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사가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신약을 눈여겨보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재단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세계보건연합의 필수 의약품으로까지 선정되면서 전 세계 30개국 동시 수출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이번 바이오 기술이 몰고 올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실로 조만간 판매 승인이 나올 경우 세계 시장 독식이 유력 시대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기업 최대 주주가 700만 주에 달하는 대규모 지분을 한 방에 가져갔는데 이건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고요. 여기에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들이 수십만 주에 이르는 대규모 지분을 싹 쓸어 가고 있어 자칫 지금 몇천 원대자리마저 놓칠까봐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할 메가톤급 바이오 기술이 판매 승인 초일기에 들어간 한돈 몇천 원대 오늘 종목 늦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엄청난 바이오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다시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3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제약사들도 해내지 못한 10조 원대 불치병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50개국 특허를 단번에 획득했고 기술 수출 직전 단계인 임상 이상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세계 최대 의료재단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또 다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세계보건연합의 필수 의약품으로까지 선정되면서 전 세계 30개국 동시 수출 폭발하는 메가톤급 재료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니까요. 대주주가 수백억대 자금을 들여 지분 매집한 몇천 원대 바이오 종목 늦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명인 김영길 전문가의 고유번호 783번 누르시면 됩니다. 783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